자, 한 주간의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9월 11일 9.11 테러가 20주년이 됐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들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띄웠는데 뭐 주요국 정상들도 메시지를 던졌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을 또 공격을 했네요. 예. 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혼자만 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날 저기 어디 레슬링 경기가 뭐 어디 복싱 경기 예. 해설하러 갔다고요? 해설하러 갔습니다. 먼저 좀 설명부터 좀 드려야겠네요. 예. 벌써 20주년이네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서 다 모여가지고 그 세계 무역센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기념 공간도 있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 영상으로 연설도 하고 추모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그 희생자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보잖아요. 2,960명 정도 되니까 그 3,000명 희생자를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다 호명을 했습니다. 네. 그게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네. 대통령들이 그 행사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들은 보면요, 바이든 그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 한결 같습니다. 끝까지 미국이 분열하면 안 된다. 9.11 테러 이겨낸 것도 미국이 단결력이었다. 이제 앞으로도 더 단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오바마와 클린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같이 유니티 단결을 호소를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거기에 조금 더 한마디 더 보탰어요. 단결이 중요한데 최근 미국 내 국내 분위기를 보니까 그 단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런 걸로 또 한마디 더 꼬집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직 1년이 다 돼가지만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상당한 분열이 있다는 것을 좀 현직 대통령들이 다 우려하는 것이 연설문에 드러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주요국의 서방 주요국들의 그 정치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또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은 아예 그 영상 연설을 했는데 그 좀 특이하더라고요. 엘리제궁 앞에 미국 그 국기 성조기를 딱 세워놨어요. 그것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조기를 딱 세워놓고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을 하니까 그리고 그 자유 위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얘기했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테러리스트들이 분명히 실패했다. 이거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메르켈 총리는 이제 물러나기 직전인데 연설이 조금 저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아직 경계를 완전히 풀 때가 아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볼 때가 아니다. 다시 그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경계를 완전히 풀지 마라라는 그런 영상 연설을 했거든요.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전 현직 대통령이 다 떠나고 나니까 다 뉴욕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소방관들 격려하고 했는데, 근데 그 간단한 연설도 하고 영상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단결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고 네네. 오로지 바이든 현직 대통령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프간에서 패배라는 단어를 썼고 예. 이거 항복한 거 아니냐. 그 바보 지도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이런 지도자는 다시는 등장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끝나고 나서 바로 복싱 경기를 갔는데 복싱 경기 해설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복싱 해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계속해서 이 복싱은 판정이 그 공정해야 됩니다. 아시죠? 이러면서 이게 판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같은 거예요. 복싱은 대통령 선거하고 달라야 됩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복싱을 잘하는데 제가 복싱을 하면은 그 바이든을 상대로 복싱을 하면 내가 1초 안에 KO 시킬 수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복싱 경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이 9.11 테러가 알카에다의 그 공격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알카에다의 그 지금 현직 수장인 알 자와히리도 영상을 내놨습니다. 20주년 맞아서 영상을 내놨는데 거기서 최신 무기로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적을 파괴하는 것은 쉽다. 오로지 적을 지치게 하면 된다. 네, 그런 영상을 내놨고요. 그리고 탈레반도 또 액션을 보였습니다. 대통령궁에 탈레반 정부 출범하는 개양식을 그 날짜에 바로 수행을 했습니다. 갈수록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그 권력 공백을 메우는 그 국제 IS나 뭐 알카에다, 탈레반 뭐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농촌의 100원 택시를 극찬했다. 농촌 교통혁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국내 신문이나 언론에 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9월 12일 어제자 뉴욕타임즈였거든요. 그 제가 이걸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길어요. 아시아판 뉴스 치고는요. 상당히 길게 이게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진도 상당히 많이 넣었더라고요. 한반도 지도까지 넣어가지고 이게 서촌군의 100원 택시거든요. 서촌군이 어딜지 몰라가지고 그 미국의 독자들이나 어딘지 모르니까 친절하게 한반도 지도를 넣어서 서울에서 밑으로 한 100km 정도 150km 떨어진 데다가 점을 딱 찍어서 This is 서천이라고 딱 그렇게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아주 긴 그런 오랜만에 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It's a God Send거든요. 신이 보낸 선물이다라고 하고 한국의 100원 택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거 좀 긍정적인 기사라고 봤거든요. 9센트 택시라고 해서 100원 택시라고 소개하지는 않았고요. 9센트 택시니까 이게 100원 택시죠. 충남 서천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너무나 자세하게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있는 그 택시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천송자, 나정순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델 다 해줬는데 이것이 농촌의 교통혁명이라는 거죠.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감소한 인구에서 몇 명 안 되는 이용객을 위해서 전기버스를 계속 정규버스를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망을 계속 확충한다거나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몇 명 안 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냥 정부가 일종의 효도 택시로서 그 택시를 보내드리면은 그 상징적으로 100원만 내시고 이용객은 나머지 금액은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교통복지인 거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베스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서도 교통복지를 높일 수 있는 베스트 모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도 이 서촌군의 100원 택시를 많이 벤치마킹하는 다른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고 다른 외국 나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본받아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서촌군 좋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소개돼가지고요. 노박재 군수님도 저 이름 외웠습니다. 노박재 군수 거기 아예 인터뷰를 해서 영어 잘하시나 봐요. 인터뷰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박재 군수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보니까 중간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이게 뭐지라고 한 번 더 자세히 읽었는데 이 서촌군이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의 유형 그 자연유산 유산 있잖아요. 문화유산 이런 걸 자세히 소개했어요. 그래서 서촌군이 이게 무슨 뜻이지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산모시하고 갯벌 체험이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모시를 영어로 해놓으니까 모르죠. 이걸 또 자세하게 소개했더라고요. 하여튼 서촌군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가 엄청 비싸가지고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서천군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어르신들은 택시 타면 좋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 버스 그동안 막 적자 보면서 메워주고 운행하는데 돈이 엄청 들었는데 이거 하는데 1년에 1억 8천 정도 든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맞습니다. 어르신들 편리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고 전국 곳곳으로 다 퍼져 나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많이 줄었어요. 16만 서천 인구였는데 지금 5만이라고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산도 장난이 아니에요. 부산도 이제 350만 깨진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다음 소식은 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거사 청산 움직임이 있다. 그 장계석 하면 이제 국부로 칭송받는 분이잖아요. 이분 총통 동상을 모두 철거 중이라고요? 우리 들어보셨고 한번 보신 분도 있고 우리 청취자께서 아실 것 같은데 대만 가면은 왜 중정기념관이라고 큰 기념관 입구에 들어가면 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 몇 번이나 봤는데 그 높이가 한 6m가 넘어가는 거대한 동상이거든요. 이걸 이제 철거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만도 그 정권 교체에 따라서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장개석의 대만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장개석의 동상들을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이미 수백 개를 철거했거든요. 파괴한 것도 있고 그 장개석의 고향으로 이제 옮겨놓은 것도 있고요. 북부 도시, 무덤이 있는 도시로 옮겨간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 이제 장개석 기념관이죠. 중정 기념관. 장개석의 본명이 중정입니다. 그래서 장개석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정 기념관의 그 동상을 철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대만의 국부 역할을 인정하지만은 집권 시절에 계속해서 계엄령을 발령을 했었고 반대파를 너무 무자비하게 축청을 했고 실제로 또 자기 친아들에게 총통직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다. 그래서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동상 같은 거는 다 철거하겠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왜 근위병 교대식도 하고 막 그 유명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대만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5.18 그 위원회 초대를 해갖고 거기 전시회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최근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은 다시 그 이름도 중정기념관으로 바꾸고요. 민진당이 집권을 하면은 그 중정기념관은 민주기념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 중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 하원 노조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법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외국계 회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든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는 합니다. 미국의 그 노조의 좋은 일자리, 노조 일자리를 강화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이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그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데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만 생산하는 전기차는 최대 한 12,000달러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한 1,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좋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내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회사 공장도 있단 말이죠. 전기차. 대표적으로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외국계 기업들은요. 미국 내에 있는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 안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1,500만 원 정도의 이미 생산비가 상당히 차별 대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뭐 실행되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이름은 너무 좋잖아요. 노조 공장 생산차 보조금 혜택법. 이거 내일 표결하거든요. 14일 내일 민주당에서 하원을 표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 있는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현대자동차도 거기에 생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노조가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토요타하고 혼다 마찬가지로 안 돼 있으면은 미국 자동차하고 경쟁력에서 상당히 불공정하게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포드라든지 크라이슬러 같은 GM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국의 자동차 그룹을 좀 밀어주려고 하는 의도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정 기업 밀어주기고요, 자국 기업 밀어주고 가장 혜택을 보는 게 포드하고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이제 다음은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알바생 대학 등록금 50%를 지원하는 파격 혜택을 이렇게 내놨다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존이 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거는 이렇게 복지의 혜택은 늘리는데 공식적인 임금은 상당히 너무 낮게 책정했거든요. 시간당 15달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임금이거든요.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 이런 직원 복지로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게 그 최근에 40만 명 정도를 더 고용했는데도 배달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존 너무 큰 혜택을 받잖아요. 물류 산업이라든지 배달 산업. 근데 아무리 해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유인책으로 시간제 알바생 모두 대학 등록금 50%를 지원하겠다라고 정책을 내놨습니다. 도서 구매 비용도 지원하고요. 단 조건은 우리 아마존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대학생 알바자인 경우. 대부분 거기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어마어마한데. 가장 많이 받는 곳은 6만 불, 5만 불, 6만 불 사이거든요. 그럼 5천만 원. 학기에 그런 거잖아요. 1년에면 몇 억 아니에요? 저는 1년 단위로 알고 있고요. 1년 단위로?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여기 반 정도만 지원해 준다 그래도. 그것도 대단하죠. 하여튼 아마존 대단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왠지 꼼수 같은데 이 시간제 알바생 중에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전체 직원들한테는 월급을 저임금을 주면서 이런 걸 해봤자 생색만 내고 전체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줘야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조 베이조스가 그분도 참 좀 독특한 면이 많아요. 뭐 갑자기 우주 산업 한다고 그랬다가 그러다가 막 이게 노조 가지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다툼이 있고 막 이런 모습 보면 근데 어쨌든 알바생한테 대학 등록금 50%를 준다.
그 이제 뉴스는 잘 만드셨네요. 우리 대학 안 다니는 알바생은 상대적으로 잡니까? 대학 가야지. 예, 그냥 어떻게든지 뭐 하여튼 도서 구매 비용도 지원한다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슈까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였습니다. 예, 뭐 앞서 전해드렸지만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럴 때